이번 시간에는 서블릿 그리고 서블릿 컨테이너 그리고 JSP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웹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웹 클라이언트는 즉 정보를 요청하는 쪽을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웹을 기준으로 해서 웹에서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들은 웹 브라우저나 혹은 웹 크롤러를 이용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웹 서버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요청하게 되는데 그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리퀘스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를 하는 대상은 웹 서버나 혹은 와스 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얘기할 때 서버에는 이제 웹 서버가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는 이 웹 서버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에 리퀘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요청한 정보에 대해서 웹 서버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정보를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리스폰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서버나 어떤 클라이언트든지 간에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이제 같이 이루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프로토콜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웹에서 필요한 프로토콜, 웹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HTTP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HTTPS 프로토콜이 있어서 여기 옆에 있는 번호는 이제 각 프로토콜의 포트 번호를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프로토콜의 포트 번호는 이제 기본 포트 번호라고 얘기를 하지만 필요하다면은 서버에서 원하는 포트 번호로 변경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웹 서버를 이제 구축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웹 서버는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고 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포트 번호가 몇 번인지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웹 서버로 사용할 수 있는 서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즉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IIS 서버가 있고요. IIS 서버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이제 웹 서버로서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라고 이제 약자로 되어 있고요. IIS 서버. 그리고 이제 아파치라는 서버가 있죠. 이것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무료 서버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nginx라는 서버. 이제 아파치보다는 경량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서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이제 톰캣 등이 있게 됩니다. 톰캣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퀘스트를 하는 것과 이것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정보를 요청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정보를 응답하는 리스폰스, 이 두 개가 이루어지는 이 기준을 이제 나누어서 보면은 이제 왼쪽 파트는 우리가 웹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파트는 웹 서버 파트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을 이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버 쪽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적으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동적으로 이제 페이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페이지의 레이아웃이 바뀌는 것도 의미하지만 더 큰 것은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변경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이제 정말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RDBMS를 사용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MySQL, MariaDB,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MS SQL 서버, 오라클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PHP, ASP, JSP, 장고, Node.js 등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언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서버 쪽에 어떤 웹 서버를 사용할 것인가, 혹은 와스를 쓸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어떤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고를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고려해서 개발 스택을 이제 정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환경을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환경 설정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사용하게 되는 서버 플랫폼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와스로 우리가 톰캣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첫 번째 버전의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순수 JSP를 이용해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볼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예전에는 이제 MySQL이 무료였는데 MySQL 대신 MariaDB를 사용해서 이제 웹서버는 톰캣, 이제 웹서버이자 와스, 톰캣, 그리고 JSP와 스프링, 그리고 이제 MySQL 혹은 MariaDB를 사용해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볼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서브 사이드 스크립트 중에서 우리가 이제 JSP를 사용할 계획이고요. JSP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SP란 무엇인가? JSP는 자바 서버 페이지스라고 해서 자바 서버에서 이제 동작하는 페이지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HTML 페이지 안에 자바 코드를 넣어서 그래서 이제 웹서버에서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웹서버보다는 우리가 이제 톰캣을 사용해서 동작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동적으로 웹페이지를 생성하는 그런 이제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블릿은 이제 웹서버의 동적 페이지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바 클래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웹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내게 돼요. 지금 여기서 리퀘스트를 보내는 대상은 test.jsp라는 페이지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와스 혹은 이제 웹서버가 이제 어떤 페이지를 요청했는지를 받아서 해당하는 이 주소에 해당하는 이 파일이나 URL이 있는지를 찾아서 이제 그것이 있다면 처리하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 요청한 페이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리스폰스를 보내면서 404 페이지 not found 오류를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가 발견이 만약에 되었다면은 그때 이제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서블릿을 구동시켜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바 페이지로 바꾸고요. 실제로 test.jsp는 이제 클래스 페이지, 이제 클래스 코드의 형태가 아니고 HTML 페이지 안에 자바 코드가 들어간 형태인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페이지를 가져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블릿 형태의 이제 자바 코드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코드를 이제 바이트 코드, 이제 테스트 서블릿.클래스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 서블릿을 실제로 동작을 시켜서 그 결과 값을 이제 클라이언트에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송할 때 페이지는 실제 이제 자바의 클래스가 가는 것이 아니라 HTML 페이지 형태의 HTML 페이지가 이제 산출이 되어서 이 페이지가 결과물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전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나 혹은 웹 크롤러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HTML 페이지를 받아서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화면에 뿌려주거나 혹은 텍스트로 바거나 이렇게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서블릿이라는 것을 이제 먼저 살펴보면은 서블릿은 무엇이냐면 자바 기반의 웹페이지, 즉 자바로 이제 HTML 페이지와 같이 이렇게 섞어서 만든 그 페이지를 동적으로 생성해서 서버 쪽에서 돌아가는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HTML 페이지에 자바 코드를 넣었을 뿐인데 실제로 이 페이지가 리퀘스트가 오게 되면은 이 페이지는 서블릿 형태의 자바 코드로 변환이 되고요. 그리고 그 코드는 이제 실제로 바이트 코드인 .클래스 파일로 변환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클래스 그 코드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서블릿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서블릿들이 이제 여러 개가 생성이 되고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호출이 된 다음에 종료도 되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서블릿들을 관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은 서블릿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이제 초기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호출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종료를 하는 이런 생명 주기를 관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등의 웹서버와의 소켓 통신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클래스의 이름이 HTTP Sublet Request 그리고 HTTP Sublet Response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클래스 이름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클래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웹서버가 동작하고 있을 때 클라이언트는 여러 개가 멀티로 이렇게 요청을 처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의 다수 요청 처리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멀티 스레딩 환경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서블릿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서버가 역시 톰캣이나 그리고 이제 제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톰캣의 경우에는 무료로 서버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로컬에서 작업하거나 테스트를 해볼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JSP나 서블릿의 내장 객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장 객체는 이제 서블릿 컨테이너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볼 이제 스프링 컨테이너 그 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객체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 객체의 이제 이름을 보면은 객체명은 기본적인 객체명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out 리퀘스트, 리스폰스, 세션, 어플리케이션, 뭐 페이지 컨텍스트, 페이지, 컨피그, 익셉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객체를 만드는 데 사용된 클래스의 이름들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제 이 객체를 사용할 때 파라미터를 정의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 클래스 명을 사용해서 정의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서블릿 컨테이너가 동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객체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되었다는 뜻은 우리가 따로 서던을 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내장 객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은 out이란 객체인데요. 이 객체는 JSP 페이지에서 데이터 출력을 할 때 사용하는 스트림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퀘스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 다음에 서버로 요청을 할 때 정보를 이제 저장하는 객체를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버 쪽에서 만들어진 데이터 정보들을 이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할 때 담아서 보내는 이제 리스폰스 이제 그 정보는 리스폰스 객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웹브라우저와 웹서버 간에 즉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기본적으로 연결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두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정보를 동시에 저장을 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션 정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션 정보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사용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객체가 세션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세션 객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로그인 정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로그인한 정보는 서버에서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서버에서 세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 쪽에서 뭔가 누구누구님 어서 오세요 라는 이 사용자 이름들을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면 그 정보를 변수에다 저장해서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세션 정보로 저장을 해놓고 이제 세션이 연결되어 있는 동안은 계속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객체로 사용하시는 게 역시 세션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의 문제인데요. 웹 어플리케이션 범위에 컨텍스트 정보를 저장할 때에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객체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JSP 페이지 범위 속성 등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객체로는 페이지 컨텍스트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객체들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자바를 이용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객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씩 검색해서 확인을 좀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JSP 기본 문법 중에서 디렉티브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 페이지를 이제 서블릿 클래스로 변환할 때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기술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디렉티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용하는 형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꺽쇠와 그 다음에 퍼센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닫을 때에는 퍼센트 꺽쇠를 사용해서 이 안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기술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렉티브 여기에다 이제 우리 디렉티브를 써주게 되는데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와 인클루드 디렉티브 그리고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는 뭐냐면 현재 페이지의 정보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현재 페이지가 캐릭터 셋이 뭐 UTF-8이다 이런 정보들을 기술할 때 우리가 페이지 디렉티브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클루드 디렉티브는 뭐냐면 웹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탑이나 혹은 바텀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페이지들을 이제 다른 여러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즉 다른 JSP나 혹은 HTML 페이지의 소스를 가져와서 현재 페이지 일부로 포함시킬 때 인클루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인클루드 디렉티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즉 자바 코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자바 코드와 HTML 그 코드는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바 코드를 태그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태그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런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이제 우리가 태그 라이브러리 디렉티브를 사용해서 할 수 있고 여기 보시는 샘플이 이제 우리가 JSTL을 이용해서 이제 태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이제 정의하는 이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디렉티브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 이제 그 외 속성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제일 먼저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컨텐트 타입 속성이에요. 즉 현재 페이지의 컨텐트의 타입을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컨텐트 타입 속성은 현재 페이지의 제일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 한 다음에 랭귀지는 자바, 그 다음에 이제 컨텐트 타입,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 셋은 UTF-8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인코딩은 UTF-8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페이지의 캐릭터 셋 등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컨텐트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포트 속성. 임포트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바에 있는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면은 맨 상단에 임포트를 통해서 클래스를 이제 임포트 해야 되는데 그러면 JSP 페이지에서는 임포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디렉티브를 이용해서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현재 JSP 페이지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이지 디렉티브를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임포트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현재 JSP 페이지에서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java.util 패키지를 다 가져오고 싶다면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 개의 패키지를 가져오거나 여러 개의 클래스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콤마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한 세 가지는 임포트를 따로 떼서 이제 작성을 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컨텐트 타입과 동시에 여기 옆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서 여러분들이 임포트 속성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디렉티브 중에서 이제 그 외 속성으로 버퍼나 오토 플러시, 이제 스레드 세이프, 그리고 이제 세션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에서 세션 그 정보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expression language라고 해서 EL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is, EL, ignored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EL을 무시할 건지 혹은 사용할 건지 이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EL이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그냥 따로 세팅을 안 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is, EL, ignored는 true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은 현재 페이지에서는 EL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속성들은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검색해서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nclude 디렉티브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include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HTML 페이지나 혹은 JSP 페이지 일부분을 가져와서 현재 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포함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디렉티브입니다. 웹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페이지가 다 다르지 않고 보통은 탑이나 그 다음에 바텀 쪽 이제 이렇게 동일한 부분이 항상 거의 있는 때가 많고요. 그리고 혹은 이제 이 오른쪽 편에 배너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게 되죠. 이런 경우에 모든 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탑과 바텀을 모든 페이지에 동일하게 넣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탑.jsp를 따로 만들고 그리고 바텀.jsp를 따로 만든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include 디렉티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실제 여기 페이지에는 hello world만 출력이 되어 있는 형태이지만 include 디렉티브로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켜주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탑과 바텀을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는 소스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따로 모듈화를 해서 이제 빼서 새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필요한 부분에 인클루드 시키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